보몬 연습용 뉴스 대표 리딩 샘플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양국 공군 특수비행팀 교류와 해군 수색구조 훈련,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국방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 공조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오늘 한때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사전 통보 없이 4시간가량 순차적으로 들어선 걸로 전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 공중훈련 참가 전력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제학계에서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인정받았던 토종 공룡 뼈 화석이 천연기념물이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보성 조각류 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의 골격 화석과 여수 돼지코거북 골격 화석, 통영 수우도 풍화열 등 3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 당시 비봉리 선소마을 해안가 공룡알 화석산지를 조사하던 중 발견된 전남 보성 공룡 골격 화석은 새와 유사한 발을 가진 조각류 공룡 흔적으로 우리나라 공룡 연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든 가운데 100일의 환자는 감소하고 성홍열 환자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수감시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는 총 13만 9,368명으로 2024년 대비 20.3% 줄었습니다. 지난해 제1급 감염병은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고 제2급 감염병 신고 환자는 12만 4,939명으로 전년 대비 20% 줄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유럽을 휩쓴 열돔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브란덴부르크주의 기온이 41.7도까지 오르며 사흘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기록적인 열대야로 종전 야간 최고 기온도 잇따라 웃돌고 있습니다. 체코도 수도 프라하 북부 기온이 41.1도를 기록해 전날 40.9도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고 폴란드에서도 독일 접경 슬로비체의 기온이 40.5도로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 출발한 뒤 3% 하락세를 보이며 8,1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애플이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할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감당 못해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반도체 대형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5%, SK하이닉스가 4%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대부분이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현재 해협 안에 남은 우리 선박은 3척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한국 선박은 3척이고 외국 선박에 탑승한 선원을 포함해 해협 안에는 모두 43명의 한국인 선원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있는 배 3척 가운데 지난달 초 피격으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2척은 선적 등을 마치는 대로 해협을 빠져나올 예정입니다.